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조차 나를 피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세월의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들이 스스로를 외로운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말은 당신의 세상을 만드는 도구이자 동시에 당신을 파괴하는 무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서도 입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비참한 노년이라는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부모가 아닌 채권자가 됩니다. 친구에게 과거의 영광을 늘어놓는 순간 당신은 현재가 없는 박제된 인간이 됩니다. 품격 있는 어른으로 남느냐 아니면 입만 열면 피하고 싶은 뒷방 늙은이로 전락하느냐는 지금 당신의 혀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단순한 지식을 나누지 않습니다. 나이 들미 초라함이 아닌 깊어가는 지혜가 되는 삶을 함께 증명해내고자 합니다.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품격 있는 어른의 길을 걷겠다는 당신의 결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엄숙한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동행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어른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말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훈장을 챙기려 애씁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부모들이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훈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희생이라는 이름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부모가 스스로를 희생자라 규정하고 이를 자식에게 전시하는 순간 그 관계는 비극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당신이 보낸 화살은 반드시 당신에게 되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자식에게 사랑을 전하는 화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가슴에 부채감이라는 독화살을 꽂는 행위입니다. 티 하브 에커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자식의 반응에 구걸하는 결핍의 마인드셋에 갇혀 있음을 증명하는 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투자한 것에 대해 보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는 투자와 보상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청춘을 다 바쳤다는 말 속에는 그러니 이제 내 청춘을 내게 바쳐라. 혹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마라는 무거운 요구가 깔려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부채감, psychological indebtedness이라고 부릅니다. 부모로부터 이 부채를 강요받은 자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독립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하려 할 때마다 부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부모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곁에 머물게 됩니다. 미안함으로 유지되는 관계에 진정한 품격이 깃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부모가 반복적으로 자신의 고생과 희생을 언급하면 자식의 뇌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자신의 책임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곧 무의식적인 거부감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자식에게 고마운 부모가 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뇌에 고통을 주는 존재로 각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년에 자식들이 전화를 피하고 명절에만 겨우 얼굴을 비추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야 하는 그 숨 막히는 부채감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고품격 어른은 자신의 노고를 스스로 치하할지언정 타인에게 알아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월레스 와틀스가 말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부자는 돈뿐만 아니라 마음의 풍요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준 것을 이미 자신의 기쁨으로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그 작고
예쁜 손의 온기, 처음 엄마,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경이로움. 당신은 이미 그때 모든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그 대가를 자식에게 청구하는 것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고귀한 시간을 스스로 거래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말년에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으려 할 때마다 혀를 깨무십시오. 그 말은 자식을 고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질한 채권자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내 몸보다 아끼는 자식에게는 숨길 것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어른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관계를 망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T. 하브 에커는 당신의 경제적 청사진은 당신만이 쥐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돈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순간 당신의 품격은 무너지고 관계의 균형은 깨집니다. 말년에 자식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 당신이 죽을 때까지 비밀로 지켜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식에게 내 모든 자산 규모를 낱낱이 알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 내 것이 될 거다라는 말은 자식을 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립심을 꺾고 당신을 돈 나오는 기계로 전락시킵니다. 에이브러햄 힉스가 강조한 기분 좋은 주파수는 자립에서 옵니다. 부모의 재산을 미리 인지한 자식은 무의식적으로 그 돈에 의존하게 되고 부모의 생존을 자신의 경제적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여기는 비극적인 심리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의 품격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것은 자식의 몫이 아니라 당신이 품위 있게 인생을 마감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구임을 명심하십시오. 많은 부모가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 자식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삼곤 합니다. 젊은 시절 배우자에게 당했던 서름이나 고생했던 기억들을 자식에게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하지만 자식은 당신의 상담사가 아닙니다. 부모의 과거 상처를 계속 듣는 자식은 심각한 대리 외상을 겪으며 부모를 마주하는 것 자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됩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쉰이 말했듯 당신의 부정적인 말은 당신의 주변 환경을 어둡게 만듭니다. 당신이 과거의 늪에서 허우적대며 자식의 소매를 붙잡는 순간 자식은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론 부모도 인간이기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콜콜한 신체적 고통이나 과도한 불안감을 자식에게 매일 생중계하듯 털어놓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정신적 지주여야 합니다. 부모가 너무 빨리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본능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밥 프록터가 말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약해지는 노인이 아니라 깊어가는 지혜를 가진 어른이라는 패러다임을 유지해야 합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보여 동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와 신비감,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단단함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은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식과의 관계에서 입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당신의 내면과 경제적 자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제 우리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비극은 대개 돈에서 시작되고 돈에 대한 태도가 비뚤어진 사람은 결코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셉 머피는 부의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지 못한 자는 평생 가난의 노예로 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어른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아껴라. 비싸다. 우리는 돈 없다.
T. 하브 에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말들은 당신의 무의식에 가난의 청사진을 선명하게 새기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돈에 대해 인색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을수록 우주의 풍요는 당신을 피해갑니다. 에이브러햄 힉스가 말한 기분 좋은 상태는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당신의 마음이 풍요로울 때 찾아옵니다. 말년의 자식에게 푼돈을 아끼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를 보며 자식은 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작아진 그릇을 보며 실망하게 됩니다. 월레스 와틀스는 부자가 되는 것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라고 정의했습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흐르게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살아온 지혜와 그 돈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밥 프록터는 돈을 단순한 종이가 아닌 에너지로 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두려워하거나 집착하면 그 에너지는 죽어버립니다. 돈 앞에서 당당해지십시오. 당신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한 예비비가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낼 최고의 에너지원입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운 노인으로 정의한다면 당신의 운은 정확히 그 방향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혜롭고 풍요로운 어른으로 자신을 패러다임 전환한다면 주변의 모든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돈에 대해 불평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입 밖으로 내어 확언하십시오. 플로렌스 스코벨 쉰이 강조했듯 풍요를 끌어당기는 문장들을 반복하며 당신의 잠재의식을 다시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말년에 운이 들어오는 집안은 돈 때문에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집의 어른이 돈을 다스리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대신 침묵하며 당신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년의 운을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혹은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에 접어든 지금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당신의 곁을 지키고 당신을 존중해줄 존재는 자식도 배우자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벨 쉬는 당신이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대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식의 인생에 간섭하고 싶은 마음, 내가 준 만큼 돌려받고 싶은 보상 심리는 당신을 추하게 만듭니다. 에이브러햄 힉스가 말한 소용돌이버렉스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식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당신의 곁을 거쳐가는 독립된 영혼입니다. 그들을 놓아주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자유롭게 놓아줄 때 자식들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큰 나무의 그늘을 그리워하며 스스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T. 하브 에커는 내면의 청사진이 외부의 결과를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년에 외롭고 쓸쓸하다면 그것은 주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과 비교하는 삶을 멈추십시오. 조셉 머피의 가르침처럼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히 고귀하고 풍요롭다는 확신을 심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일 때 당신에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우라와 품격이 생겨납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고 했습니다. 비참한 노년을 상상하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혜롭고 인자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당신의 뒷모습을 상상하십시오. 밥 프록터가 말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납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대접받아야만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미 온전한 우주이며 그 자체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입을 닫고 지갑을 지키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대신 자식에게 저렇게 멋지게 늙고 싶다는 인생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유산이자 말년의 비참함을 영광으로 바꾸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의 품격 있는 인생 후반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의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의 작은 온기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